안녕하세요. 체육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울산 교육과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체육계열 2024 대입 안내와 준비, 그 중에서도 수도권과 영남권 대학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될 저는 용인에 있는 상영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체육 가르치고 있는 교사 노동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인 2024학년도 체육대학의 개괄적인 내용부터 예체능대학이다 보니까 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로 실기가 중요한지 아니면 공부가 중요한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각 전형 유형별로 어떤 걸 더 신경 써야 되고 지원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들 토대로 기타 Q&A를 마련해 봤고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 체육대학의 이해입니다. 체육대학도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고3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빠르면 중학교 3학년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입 3년 예고제에 의해서 하나씩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2021년 8월 25일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입전형 기본사항이 발표가 됐었고요. 그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전년도와의 입학 안정성을 위해서 수시에는 학생부 위주로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의 전형을 유지를 해라라는 내용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된다는 내용, 그리고 수시 정시 일정이 확정 발표가 되는 기본사항이 나왔었고요. 그걸 토대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4월 25일에 각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우리 학교 체육교육과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몇 명, 실기 전형으로 몇 명, 그 다음에 정시에서 가군에서 몇 명을 선발하겠다. 그리고 교과 전형은 내신을 100% 반영할 건데 그 내신 중에서도 반영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을 반영하겠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수능을 몇 프로 반영하고 실기를 몇 프로 반영하겠다. 그 다음에 실기고사는 어떤 걸 보겠다라는 개괄적인 내용들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학부모님들은 이미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미 공지가 되었기 때문에 미리 가서 살펴보시고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형 시행 계획을 토대로 고3이 되는 5월 31일에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1일 날 정시 요강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형 시행 계획에서 수시 요강, 정시 요강으로 가면서 바뀌는 전형 방법이나 반영 비율에 대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과 구조 조정이나 아니면 전년도에 더 뽑았거나 혹은 덜 뽑은 인원에 대한 모집 인원 반영분 정도가 변동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날짜와 어떤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은 절대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입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시에서는 4가지의 전형, 정시에서는 2가지의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고, 수시에서의 4가지의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받는 내신 등급을 위주로 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교생활 위주로 하는 학교생활기록부와 그 다음에 대학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대학에서 논술고사를 봐서 학부를 정하는 논술 위주의 전형, 그 다음에 우리 예체능 아이들처럼 실기를 보거나 혹은 특기자, 어학 특기자나 소프트웨어 특기자까지 실기 위주의 전형, 이 4가지의 전형 중에 모든 학생에게 6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요. 정시 모집으로 가게 되면 일반 인문 자연계열 학생들의 수능 위주 전형과 그다음에 예체능 학생들의 실기 위주의 전형, 이 2가지의 전형 중에 가군, 나군, 다군, 군별로 한 장씩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올해 2024학년도 체육대학의 주요 사항을 얘기를 해보자면 2023학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약 6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 봤을 때 수도권도 비수도권도 전부 다 수시 모집의 인원이 늘고 정시 모집의 인원이 감소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비수도권에서의 수시 모집의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00명 가량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시에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수시에서 다른 대학으로 다 이렇게 학생들이 진학을 해버리는 경우 정시에서 선발을 못하고 추가 모집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최근 몇 년간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수시 모집에서 최대한 우리 학교에 알맞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이렇게 1,000명 가까이 늘어나는 것을 늘어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은 정시 위주의 전형으로, 비수도권은 수시 위주의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라는 것은 전년도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전체 4년제 대학과 체육대학을 비교해 보면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수시 모집이고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정시 모집인데, 모집 인원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시 모집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하게 되고 정시 모집에서 약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게 되는 건 일반 4년제 대학과 체육대학이 모두 동일합니다. 그것을 다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로 나눠서 보자면 체육대학 모집 인원을 수시하고 정시 인원으로 다시 나누어 봤을 때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반 대학이 거의 79%에 가까운 인원을 수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는데, 체육대학도 그거 못지않게 77.7%를 수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 22%를 정시 모집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하고 정시, 여기에서도 다시 이제 전형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자면 수시에서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수시, 학생 운동선수들이 해당 종목에서 입상 실적을 바탕으로 가는 특기자 전형이 그 다음으로 많고요. 그 다음이 정시 실기 전형, 그 다음이 학생부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순서로 모집 인원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수시 모집에서는 각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밑에 있는 파란색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서울권에서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서울기독대학교 운동건강관리전공에서 6명을 선발하는 게 전부고, 나머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이나 실기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 서울 수도권보다는 충청권부터 비수도권으로 가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빨간색이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서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그려진 그래프가 막대가 특기자 전형, 실기 전형입니다. 그래서 실기 전형은 서울보다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맨 위에 있는 노란색이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도 마찬가지로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서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울산 지역을 포함하는 경상권부터 충청권까지 그리고 서울까지 수시 모집에서는 서울로 가면은 모집 인원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경상권으로 가면서 모집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걸 이제 전년도의 경쟁률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의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2022에 비해서 2023학년도의 모집 인원이 수시 모집에서 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원 인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경상권에서는 모집 인원도 많이 늘었고 지원 인원도 900명 가까이 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900명이 는 것은 동아대학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조금씩 는 것은 맞지만 굵직굵직한 걸 살펴보자면 동아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그리고 거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늘어났었고요. 그다음에 국립대학교인 창원대학교 체육학과에서 실기 전형을 실시하면서 이렇게 지원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모집 인원은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지원 인원이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2022학년도에 비해서 2023학년도의 학생 수 감소가 이 지원 인원 감소로 연결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정시 모집을 지역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극명하게 서울, 수도권, 충청권에서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수능 100%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주황색으로 이렇게 길게 뻗은 그래프가 수능 성적과 실기 성적을 위주로 선발하는 인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특기자 전형인데 서울권에서의 특기자 전형은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에서는 경희대학교와 용인대학교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 충청권에서는 배재대학교에서 약간의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시 모집도 2022와 2023의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을 비교해 봤을 때 모집 인원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인원에서 서울권에서 지원 인원이 1000명 가까이 늘었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원 인원이 늘고 있고 이것은 재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인원이 늘었다라는 것은 재학생이 수시 모집에서 지원을 적게 하고 정시 모집에서 더 많은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N수생이 정시 모집에 들어오는 숫자가 더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시 모집의 인원이 늘었고 정시 모집의 인원이 준 거는 맞지만 정시에서 서울권에 지원하는 인원들은 고3뿐만이 아니라 N수생도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정시 모집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실기뿐만이 아니라 수능 준비에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신 등급과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봤는데요. 내신은 1, 2등급의 최상위권, 그 다음에 3, 4등급의 중위권, 5등급 이하의 중하위권으로 나눠봤고요. 모의고사도 80% 3등급 이상의 상위권, 그 다음에 4등급 이상의 중위권, 그 다음에 5등급 정도의 중하위권, 5등급, 6등급 이하의 하위권 이런 식으로 나눠봤습니다. 그 중에서 내신도 1, 2등급이고 모의고사도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은 걱정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잘 준비한 것으로 실기 준비가 됐다면 수시에서 최상위권 대학의 실기 전형을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아니면 정시까지 가서 서울권 대학을 목표로 준비를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신 성적은 좋지 않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 지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시에 있는 6번의 기회를 버리라 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6번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시 모집에서 가군의 실기시험을 처음 보러 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긴장도 굉장히 많이 하고 낯선 환경에서 본인의 기록을 내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시에서 정시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비슷한 실기가 있는 대학을 한 군데 정도 정해서 실기시험을 보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기시험을 보고 오는데 체험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실기장에 가서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의 있는 그 속에서 최고의 기록을 내고 올 정도가 돼야지 정시 모집에서 긴장도 덜하고 본인의 기록을 본인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다라고 아이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내신은 굉장히 좋지만 모의고사가 4등급이나 5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이라면 수시 지원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실기가 없는 교과 전형이나 아니면 실기가 있는 전형 중에 체육교육과 위주로 지원 대학을 살펴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신은 굉장히 좋지 않지만 모의고사가 4등급 정도가 나오는 친구들이라면 수시 전형을 버리기보다는 정시 지원을 주로 하는 건 맞지만 수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목표 대학의 수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수시에서 합격 전략을 짜는 것도 나름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신이 5등급 이하인데 모의고사도 5등급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과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은 9월 달에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게 되면 학교에 미인정 조퇴를 하고 학원 가서 운동에 매진하는 친구들이 있고 운동이 끝나면 집에 와서 이제 휴식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운동 시간에 운동을 다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운동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그냥 마냥 놀기보다는 수능 준비를 해주는 것이 수시에서 합격해서 대학에 가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합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울이 난다거나 실기에 뭐 종목상의 규정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이제 이런 돌발적인 변수들에 의해서 합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수능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정시 때 그 대학에 다시 지원을 했을 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운동 기구 가지고 같은 규정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정시에 처음 온 학생들보다는 그래도 좀 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시부터 정시까지 끝까지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네. 내신이 그래도 1, 2, 3, 4등급인데 모의고사가 한 6등급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수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안정지원까지도 고려해서 수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내신도 5등급 이하의 모의고사도 6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수시 전형 중에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을 주로 이제 타겟으로 삼아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대학까지도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내신도 한 3, 4등급 정도, 모의고사도 한 4, 5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가장 많은 인원이 분포되어 있는 그 구간대입니다. 이 친구들이 주로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은 정시 모집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울산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 속해 있는 친구들이라면 정시 모집을 목표로 준비를 하는 학생이다고 하더라도 정말 수능 준비를 설렁설렁 하기보다는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지 그래도 모의고사 정도의 성적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 꼭 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공부와 실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체능 대학이다 보니까 공부로만 대학을 가기보다는 실기를 준비해서 가는, 아까 인원에서 보셨듯이 실기를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실기와 공부, 아마 그 6가지의 전형 중에 실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형은 특기자 전형이나 실기 전형이 있을 것 같고요.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이 그래도 공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공부가 중요한 교과, 종합, 논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50% 이상 반영하게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명명을 하게 되는데,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은 각 대학마다 내신 산출 방법이 다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받은 내신 등급을 토대로 대학마다 내신 산출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내신 등급은 한 학생의 내신 등급이고 대학별로 나눠놓은 내신 등급입니다. 먼저 한국체육대학교입니다. 한국체육대학교는 전과목을 반영하는데 그 전과목에는 음악, 미술, 체육까지도 다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내신 등급이 지금 한 4.95 정도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 밑에 잘린 겁니다. 3학년 1학기의 내신 성적이 밑에 더 있는데 이렇게 내신 등급이 은미체까지 다 포함해서 내신 등급이 산출이 되게 되고요. 은미체는 A는 2등급, B는 5등급, C는 7등급으로 환산이 돼서 등급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약 30과목이 넘는 과목을 수강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중에 상위 10과목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한국체육대학교의 과목 수보다 훨씬 더 이렇게 듬성듬성 반영 과목이 설정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4.96인 학생이 동국대학교 내신으로 환산을 했을 때 3.0이라는 등급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시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 걸로 환산을 해보면 인천대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에 관련된 과목에 전 과목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내신 등급을 환산해보면 4.22등급이라는 내신 등급이 나오게 되고요. 그걸 다시 한신대학교 내신 등급으로 산출해보면 한신대학교는 국어, 수학 중에 잘한 거 3과목, 영어 3과목, 사회과학인데 과학이 빠졌습니다. 사회과학 중에 잘한 거 3과목 총 이렇게 9과목만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의 내신 등급이 한 3등급 중반 정도 나오게 되는, 이것처럼 학생의 내신 등급이 각 대학교별로 다르게 내신 등급이 산출되다 보니까 학생에게 내신 몇 등급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3.5등급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국에 있는 체육대학 약 140개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1, 2학년 학생들이라면 1학년 지금까지 했던 내신 등급이 좀 좋지 않다고 해서 내신을 버리기보다는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과목부터 먼저 열심히 했을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내신 등급이 산출될 수도 있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년별 비율이라든지 반영 교과라든지 단위수라는 건 일주일에 몇 시간 배우는 건데 단위수,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반영까지 확인을 해보고 내 내신 등급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대학들의 내신 이제 입학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보게 되면 대학명 경희대나 가천대나 부산대나 경북대처럼 대학교 명칭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용인대처럼 파란색으로 대학 명칭이 표시된 대학은 아까 보셨듯이 과목을 상위 과목을 이렇게 선별해서 등급 산출을 하는 대학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을 때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되면서 2021학년도에 입결이 나와 있지 않고요. 보게 되면 거의 1등급대의 아이들이 합격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1.2 괄호에서 50%라는 것은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의 성적대 50%에 해당하는 10명 중에 5등의 성적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천대학교처럼 3.12 아래에 90%라고 되어 있는 것은 10명이 합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9등의 성적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쭉 볼 수가 있고요. 부산대나 경북대 같은 경우에도 매년 입결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만 봤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을 위한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비수도권에 되게 많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대학들 중에 학생이 하고자 하는 공부, 진로에 맞는 대학을 잘 설정을 한다면 교과 전형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건양대나 우송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목을 선별해서 보는 대학, 계명대나 영남대처럼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학은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대학인데 건양대 우송대의 내신 최저 등급이 한 3.97, 4.1등급이지만 이 학생들의 전과목 내신으로 돌려보면 5등급대 또 나옵니다. 따라서 내신 성적이 저렇게 높으니까 나는 지원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대학교 내신 산출대로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러면 영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체육교육과지만 특수체육교육과는 교직 자격증이 특수교사 2급 전교사 자격증이 졸업하면서 나오지만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와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이 전국의 2개의 특수체육교육과는 복수전공을 통해서 일반 체육교사 2급 체육 전교사 자격증도 나온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특수성이 있고 메리트가 있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이 약간 2022에 비해서 2023에 많이 떨어지는 걸, 약 1등급 가까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 내신 등급이 이 정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원을 고려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실기를 준비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체육대학입니다. 보게 되면 서울 수도권부터 강원 제주권까지 정말 많은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대학들입니다. 네, 실기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실기를 준비하다가 부상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운동 능력이 약간 부족하지만 체육과 관련된 직업을 정말 갖고 싶어서 체육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면 여기에 있는 대학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대학을 지원할 때 그냥 막무가내로 지원하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진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학과 설정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학과 설정을 한다고 했을 때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있는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그 학과에서 어떤 걸 배우고 졸업 후 진로는 어떤 걸 되는지까지도 확인해 보고 지원을 하신다면 1학년 끝나고 자퇴나 휴학을 하기보다는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학교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변동사항인데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스포츠 비즈니스와 스포츠 건강재활로 이렇게 나눠서 선발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국제스포츠학부로 통합을 하면서 모집 인원이 5명, 각각 5명, 10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경희대학교 골프산업학과가 올해부터 지역균형 전형으로 2명을 신설을 했고 2명이 신설되면서 논술 전형이 폐지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내년이 되면 2025학년도가 되면 경희대학교의 특기자 학생들을 학생운동 선수들을 선발하는 스포츠 지도학과에서도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내신 100% 전형이 아니라 교과 70에 서류 30%,
과목 선택과 교과 세트까지 보는 서류 30%가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듯이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의 스포츠 경영학과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7명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수능 최저가 2개와 8등급으로 일반 인문계열 학과와 수능 최저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인문계열 학과와의 입학 결과에서 내신 등급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과의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한번 지원 여부를 가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대구가톨릭대 체육교육과가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 100%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체육교육과 중에 내신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건 대구가톨릭대가 처음이고요. 거기 수능 최저가 2개 합 10등급입니다. 이 2개 합 10등급이라는 게 충족하기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예전에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실기고사를 실시했을 때 실기고사가 정말 쉬웠을 때 거의 만점이거나 아니면 하나 정도 깎이는 아이들이 합격했을 때 그때 당시에 내신이 대구가톨릭대학교 내신 성적으로 돌렸을 때 2등급 초반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실기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돼야지 지원이 가능할까라고 얘기를 물어보신다면 그래도 1등급 후반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 전공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3명을 신설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해양스포츠로 그래도 나름 인기가 있는 대학이 부경대학교,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 그 다음에 충남 서산에 있는 한서대학교, 이렇게 3개의 대학이 정말 그래도 메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실기 준비를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부경대학교에 해양스포츠 전공이 있다라는 것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은 이렇습니다.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까지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위 과목을 뽑아서 보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다면 잘하거나 잘할 수 있는 과목이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내신 등급보다 좀 더 높은 내신 등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3학년에 올라오면 진로 선택 과목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 진로 선택 과목도 A, B, C 중에 A를 목표로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기 준비가 안 된다면 지역을 넓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진로나 아니면 그 학과의 학과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졸업 후 진로까지도 염두에 두고 지원 대학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체육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학생들을 선발할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스포츠과학과에서 체육대학 인재상을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초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학과에 갈 정도의 내신 등급은 아닐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 국영수 사과에 대한 성취도가 좀 어느 정도는 우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체육 실기 능력이 뛰어나고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실기고사를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육 실기 능력이 뛰어난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매 학기 체육 수업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A, B, C 평가에서 적어도 C는 받지 않아야 됩니다. 59점 이하가 C가 되게 되는데 그 C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C등급이 나오고요. 보통은 B, 많은 학생들이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이라면 A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성취도와 아니면 체육교과 세특을 보면서 이 학생의 체육 실기 능력을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도전정신과 리더십, 창의적 사고를 갖춘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학교 생활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공헌 및 봉사정신을 갖춘 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훌륭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집 요강에 단과대학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도 좀 알아보시면 좋은데 보통의 체육대학이다라고 한다면 예술체육대학에 속해 있는 대학들도 있고요. 아니면 인문대학, 아니면 자연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남서울대학교의 모집 요강에서 캡처를 한 건데요. 보게 되면 똑같은 체능대학이지만 글로벌 상경대학의 스포츠 비즈니스학과, 보건의료복지대학의 스포츠 건강관리학과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상경대학의 같은 학과, 같이 이제 묶여있는 학과가 경영학과가 묶여 있고요. 보건의료복지대학에는 묶여있는 학과가 물리치료나 간호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함에 있어서
뭐 중위권 대학부터는 그런 벽이 좀 많이 허물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최상위권이나 아니면 상위권 대학의 체육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마케팅이나 에이전트 쪽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사회 관련 과목을 좀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가 운동재활이나 스포츠의학 쪽으로 대학에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힘들지만 과학 과목을 공부해보는 걸 추천합니다. 어차피 대학을 가도 역학이나 생리학을 배우게 될 때 물리나 생명과학, 화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화학보다는 물리나 생명과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 과목을 듣고 대학을 가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체육대학을 4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인 체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학문을 고루 배우는 일반 체육과, 그 다음에 사범대학 교직과정을 배우는 체육교육과, 그 다음에 인문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 관련 과목을 배우면서 거기에 행정, 윤리, 마케팅, 그 다음에 통계, 영어 이런 과목들을 좀 사회 관련 과목이나 수학에서 통계, 국어나 영어 관련 과목들을 배우는 인문체육 쪽에 한 분야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체육, 스포츠의학이나 운동재활처럼 과학 관련 과목들을 좀 더 배우는 그런 배워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이렇게 자연체육 이렇게 4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 4가지로 분류를 하면서 경기권 친구들과 그 다음에 영남권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학과를 이렇게 색을 달리 칠해봤습니다. 가천대 운동재활복지나 경희대 스포츠의학이나 인천대 운동건강이나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이나 상명대 스포츠건강관리처럼 자연체육과 관련된 학과들은 옅은 녹색으로 표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 골프산업이나 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이나 국민대 스포츠 산업 레저 같이 인문체육을 표방하고자 하는 학과들은 노란색으로 좀 표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 체육교육과처럼 사범대학을 표방하는 대학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경희대 체육이나 태권도, 성균관대 스포츠과학, 한양대 에리카 스포츠과학, 인하대 스포츠과학처럼 일반 체육,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어떤 기준으로 나눠봤냐면 학과 소개나 학과 커리큘럼이나 이걸 보고 제가 그냥 임의로 나눠본 거고요. 거기서 봤을 때 아무 색도 칠해지지 않은 경희대 체육이나 태권도, 성대 스포츠과학은 일반 체육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집 인원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인원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감소한 대학들이고요. 경희대 태권도처럼 열에 10에서 13으로 간 것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올해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대학이 한국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학부입니다. 13명에서 2배가 늘어서 26명을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중대체육교육과나 한국교원대 체육교육과처럼 체육교육, 그다음에 한양대 스포츠 매니지먼트나 계명대 스포츠 마케팅이나 고려대 태종 국대 스포츠학부는 인문체육을 주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 스포츠과학이나 서울대 체육교육과나 시립대 스포츠과학이나 이대 체육과학부나 한양대 스포츠사이언스나 계명대 체육학과나 동아대 체육학과는 일반 체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대 체육교육과는 사범대학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학과의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지향점이 우리나라 체육을 이끌어 나갈 인재 양성이 목표이기 때문에 체육교육으로 제가 분리하지 않았고요.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체크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도 중대나 교원대처럼 사범대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주로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전년도하고 이렇게 대비시켜서 보자면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도권 집중현상, 수도권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2부터 시작해서 대학에서 볼 수 있는 고등학교 생기부 항목이 축소가 되면서 학업 역량, 물론 그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건 내신 등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신 등급, 그 다음에 교과 세특 이런 걸 통틀어서 보는 학업 역량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성균관대학교 예체능 실기 우수자 전형은 예전에는 성균관대학교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따로 떼서 예체능 실기 우수자 전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전년도의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니까 예체능 실기 우수자 전형인데 1단계에서 서류 100%로 선발을 해요. 근데 서류 100%에 경기 입상 실적 증명서라든지 추가 제출 서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롯이 학교생활기록부가 1단계 합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일반 체육, 인문체육, 자연체육, 체육교육을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가 궁금해서 전년도에 경기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했던 성향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은 저는 일반 체육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아래 11-2라고 써진 것은 경기도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고등학교에서 총 11명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 2명의 학생이 합격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대 스포츠과학을 지원한 아이들이 나머지 5장의 카드를 어디서 썼냐 봤더니 1순위가 서울시립대 스포츠과학, 2순위가 과기대 스포츠과학, 3순위가 외대글로벌 스포츠산업, 4순위가 한양대 스포츠 매니지먼트, 5순위가 인하대 체육, 6순위가 경희대 체육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서울시립대, 과기대,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일반 체육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맥을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외대 글로벌 스포츠 산업이나 한양대 스포츠 매니지먼트는 인문체육인데 성균관대학교랑 그렇게 큰 뭐 연관성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반 체육은 자연체육 쪽도 건드릴 수 있고 인문체육 쪽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하대 체교가 있는 것은 좀 이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이 교직 이수가 가능한 대학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때 했던 멘토 멘티 활동이나 교육 관련 활동들이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스포츠 산업입니다. 경기도에서 12명이 지원해서 4명이 합격한 이 케이스인데 보게 되면 인문체육으로 저는 분류를 했습니다. 인문체육으로 지원하면서 나머지 5장을 어디에 썼냐라고 봤더니 한양대 리카 스포츠과학, 경희대 체육, 서울여대 스포츠운동과학, 시립대 스포츠과학, 인하대 스포츠과학, 국민대 스포츠산업 레저로 분류됐습니다. 여기에서 인문체육으로 분류한 대학은 국민대 스포츠산업 레저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일반 체육으로 분류한 대학이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문체육을 지원하면서 자연체육을 같이 지원하는 스포츠의학이나 운동건강재활 이쪽을 같이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극히 소수의 인원이었고요. 거의 대부분 인문체육은 일반 체육이나 인문체육을, 자연체육은 일반 체육이나 자연체육을 지원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육교육인데요. 한국교원대 체육교육과에 지원한 아이들이 나머지 5장을 어디를 썼는가를 봤더니 인하대 체교, 중대교육, 인천대 체교, 한체대 특수체교, 중대체교, 서원대 체교까지 거의 대부분 교직 사범 계열을 지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 4, 6순위 색깔이 다른 것은 여기는 실기 전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을 달리 칠해봤습니다. 네, 최근 2년 동안의 경쟁률과 합격자 성적인데요. 합격자 성적을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건 통계를 내놓은 자료이기도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신 등급으로 줄을 세우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만약에 그 대학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 정도의 등급이 나왔는지 아닌지 정도는 좀 확인을 해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봤을 때의 경쟁률이 낮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학이 3에서 한 4배수, 5배수 정도까지의 1단계를 통과한다라고 했을 때 1단계 통과조차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쭉 나열해 봤을 때 경북대와 계명대, 동아대까지의 내신 등급이 이렇게 5등급대, 3등급대, 4등급대까지도 있다 보니까 성적이 조금 낮다라고 해서 무작정 실기 전형만 준비하기보다는 수능까지 같이 준비하는 게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같이 준비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최근 3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코로나 이전 단계로 다시 돌아가면서 학교 활동이 다시 좀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체육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으로 첫 번째로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 대해서 특기사항을 쓸 수는 없지만 이 학교 스포츠 클럽을 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학교 생활의 적극성을 나타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체육과 관련된 흥미를 좀 어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부터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좀 열심히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체육대회와 교내 스포츠클럽 대회 심판 도우미를 예전에는 그 학생들을 데리고 심판 도우미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자율동아리로 심판을 육성해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 학교마다 사정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걸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학교에서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주도 프로젝트 봉사활동을 통해서 심판이나 체육대회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좀 좋은 경험이 되고 진로와 연관된 봉사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어느 정도 좀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방향성을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체육 관련 정규 동아리가 있는데 보통 체대를 준비하는 아이들은 운동을 하는 동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축구반, 농구반, 배드민턴반 이런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실기를 열심히 준비하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축구나 농구나 배드민턴 동아리에 들어가서 운동은 하지만 운동뿐만이 아니라 그 종목과 관련된 나름대로 이론적인 공부도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부터 독서 활동이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서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체육 관련 독서를 창체, 거기에서도 동아리나 진로 활동 혹은 자율 활동까지, 그 다음에 각 교과목 세특에서 독서를 수반한 세특을 준비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대학은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주요 과목에 대한 열정과 능력을 꼭 어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 주요 과목에 대한 열정과 능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신 등급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목 선택부터 그다음에 그 과목에서 선생님들께서 써주시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어떤 것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너무 좀 추상적인 얘기 같아서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만약에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국어 시간에는 축구 관련 칼럼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 관련 칼럼을 쓸 때 국어 교과세 특인데 체육 관련 내용이 다 드러난다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라고 하기보다는 축구 관련 칼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H조 분석이라는 칼럼을 씀에 있어서 소재는 체육 관련 소재를 가지고 칼럼을 쓰지만 우리나라 전력 분석, 가나, 우루과이, 포르투갈, 그러면 지역적인 특성 혹은 인종적인 특성, 아니면 이런 환경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고 거기에서 논리 있게 문장 구성을 하고 친구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발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좀 더 좋은 세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어라고 한다면 최근 2년 전에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 득점왕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손흥민 선수의 위상과 영국에서 바라보는 손흥민 선수의 위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영국의 신문기사나 인터뷰, 영어 인터뷰를 토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외국에서 바라보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미지를 영어로 다시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나름 의미 있는 영어 관련 핵심 역량이 드러난 교과 세특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리라고 한다면 축구공이 무회전 킥도 있고 이렇게 휘어지는 킥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회전 킥과 휘어지는 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역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것이 물리 세특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 세특이라고 한다면 운동 종목별로 근육이 지근을 더 필요로 하는지 속근을 더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마라톤 선수와 육상 100m 달리기, 단거리 달리기 선수의 근육의 구조를 생물학적으로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율활동에서 법정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 학교폭력 예방 교육, 다문화 이해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동을 했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전에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선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로 2020에서 덴마크 선수가 동일하게 그라운드에서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심정지로 쓰러졌을 때 대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뛰었던 선수는 여전히 재활을 하고 있고 덴마크에서 뛰던 선수는 지금 선수로서 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얼마만큼 이게 중요한지를 체육 관련 사례에서 가지고 와서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다시 이렇게 친구들에게 발표를 한다면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자율활동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진로활동이라는 것은 학교 특색 프로그램이나 학급 특색 프로그램으로서 독서 활동이 대입에 반영이 안 되면서 이제 책을 읽는 활동들이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대외로 열던 것들이 다시 이제 활동으로 들어와서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독서를 통한 진로 확장을 해본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동사항인데요. 먼저 계명대학교의 체육학과와 사회체육학과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10명과 5명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의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2단계의 면접 비율이 20에서 30% 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매년 앞으로 면접이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면접 비율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항목에서 대학에서 볼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을 잘 평가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궁금한 것에 대해서 1단계를 통과하고 2단계에서 물어봤을 경우에 1단계에서 낮은 배수로 합격을 하더라도 면접을 정말 잘 준비한다면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오게 됩니다.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폐지가 되고 일괄합산 서류 100%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인천대학교도 실기우사 전형에서 4명을 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일단 운동건강학부부터 신설을 하게 됐습니다. 외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2배가 됐고 면접 비율도 이렇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전략인데요. 먼저 학업 역량이 지원할 대학의 수준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합격자 내신 성적 그 바운더리 내에 내 내신 성적이 들어가는가를 먼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대학의 네임으로 상위권 대학부터 이렇게 쭉 내리기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일반 체육인지 인문체육인지 자연체육인지 체육교육인지에 따라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3학년이 된다면 학업에 더욱더 치중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1, 2학년 때 했던 활동만큼 많은 비교과 활동을 절대 할 수가 없고요. 그거보다는 학업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각 과목의 세특과 내신 등급 향상에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체육대학의 논술 전형은 많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4개의 대학,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가천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 이렇게 4개의 대학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희대학교와 외대,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논술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약식 논술이라 그래서 수능에서 한 3점짜리 정도의 난이도, 국어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의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고요. 거기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도 있고 없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4개 대학 전부 다 논술고사가 수능 이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수시에서 6장에 나는 정시를 주력 전형으로 삼아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수시에서 6장의 카드를 버리기가 아깝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기 논술 전형에서 1장, 2장 정도를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논술 전형의 경쟁 상대는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경희대학교를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 경희대학교에 가고 싶은데 좀 더 입결이 낮은 과를 찾다 보니까 체육이나 스포츠 의학으로 오는 경우들도 덜어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시에서도 실기를 준비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수도권 위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공부에 대한 것은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공부가 중요하다라고는 다 이제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기, 특기자 전형과 실기 전형에서 정말 실기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 공부가 여전히 중요한지도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내신 성적과 입상 실적을 가지고 일괄합산 전형을 하는 혹은 내신 성적과 입상 실적과 면접을 토대로 일괄합산 전형을 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연대나 고대나 중대나 이런 대학들처럼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교과와 입상 실적으로 1단계를 뽑아서 2단계 면접이나 실기를 보는 대학들도 있고요. 연대나 고대처럼 1단계에서 서류로 평가를 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합산 전형이지만 실기 전형을 실시하는 내신과 입상 실적과 실기 혹은 내신과 면접과 입상 실적과 실기로 일괄합산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런 특기자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요. 더군다나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이 점점 강조가 되면서 2025학년도부터는 특기자 전형, 일반 전형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지만 특기자 전형에서도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들이 생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학생들이라면 지원 자체를 막는 그런 대학들도 많이 생겼으니까 학교생활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하면서 교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마다 선발하는 종목이 다릅니다. 선생님 저는 육상 100m 전공인데 저는 연세대학교 가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한다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단체 종목만 선발하기 때문에 육상 100m를 선발하는 대학이 어느 대학이 있는지를 따로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원 자격과 실적 인정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전국대학교 8강 이내, 4강 이내가 기본적인
지원 자격 기준이지만 대학에 따라서는 시도 대회까지도 입상 실적을 인정해주는 대학들도 있고요. 혹은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경기 실적만 인정해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인정 기간이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10월 달까지도 입상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기간적인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 중에서 특기자 전형 중에 각 대학마다 지정된 종목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의 대학 학과들은 그런 종목에 지정이 없는 대학들입니다. 그냥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소속된 학생 운동선수라면 다 지원할 수가 있는 대학이고요. 그중에 부산의 신라대학교에 이렇게 색을 칠해놓은 이유는 특기자 전형이지만 교직을 생각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체육교사가 꾸민 아이들이 내 전공으로는 체육교육과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신라대학교는 교직 이수가 가능한 대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을 달리 한번 칠해봤습니다. 네, 그럼 특기자 전형의 정보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종목별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에 제가 체육특기자 데이4까지만 쳤습니다. 그랬더니 체육특기자 데이 포털이라고 검색이 됐고 네, 이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체육특기자 데이 포털 KUSF라는 포털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종목별로 검색하거나 대학별로 검색하거나 전형별로 검색을 할 수 있는 칸이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서 종목별로 검색을 해보면 종목이 약 69개 정도의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복싱이라는 종목을 좀 분류해 봤고요. 복싱은 총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합쳐서 11개 대학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대학에서 선발하고 있다라는 걸 찾았으면 우리 대학교 선배들 중에 어느 대학을 어느 정도 실적 가지고 갔는가, 어느 정도 내신 등급 가지고 갔는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예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똑같이 복싱을 놓고 봤을 때 실적 점수 179점이었을 때 합격을 했다라는 예시를 만들어 봤고요. 그 179점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냐면 실적 1, 2, 3 이렇게 나눠 봐서 실적 1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전국 복싱 선수권 대회에서 2등을 해서 175점을 받은, 그 다음에 실적 2는 2학년 때 전국체전에서 3등을 해서 이제 가산점으로 4점을 받은, 그럼 실적 3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장배 복싱 선수권 대회에서 2등을 해서 가산점을 받는, 이제 이렇게 해서 총 175점, 가장 높은 A급 대회에서 받은 175점과 그 다음에 가산점 4점을 합쳐서 179점이라는 점수가 실제로 합격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면, 그 다음에 확인을 하셔야 될 건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서 실제 합격자 점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용인대학교 입학처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아래에 용인대학교 입학 안내라고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게 되면 전년도 입시 결과, 전년도 예비 합격 충원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네, 용인대학교 무도스포츠학과의 복싱은 7명을 선발하는데 12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1.7대 1이었다. 그리고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을 봤더니 내신 등급은 최고는 3.3등급부터 상위 70%, 10명의 합격자 중에 7등의 성적이 5.9등급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전공실기, 실기를 보는 대학인데 전공실기가 최고점 191.5점, 최저점 183.9점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알 수 있듯이 내신 등급이나 전공실기가 변별력이 있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입상 실적, 최고가 196점이고요. 최저가 130점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와 최저 점수가 약 66점 차이가 나게 되는데 전공실기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약 한 8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입상 실적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걸 아까 이제 각 대학교별로 이렇게 전국의 대회를 동일한 대회로 이렇게 구분한 대학들도 있지만 한체대나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회별로 이렇게 급을 나눠 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복싱 남에서 A급 대회에서 고3 때 1등을 하면 190점, 고3 때 2등을 하면 175점, 3등을 하면 160점, 8강 안에 들면 135점, 145점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1등을 하면 190점이 아닌 175점, 2등을 하면 160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급 대회는 마찬가지로 1등을 해야지 175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사례에 해당하는 점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으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본인의 점수 확인 및 합격 여부를 판단해 보고 지원을 해보면 되는 이 사이클에 의해서, 이 프로세스에 의해서 특기자 전형을 지원 가능 여부를 따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기 전형입니다. 실기 전형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제 체육대학을 준비한다고 할 때 전공은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전공 실기를 보는 대학은 연세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와 수원대학교 스포츠과학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근데 수원대 스포츠과학도 일반 실기와 전공 실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전공 실기를 안 해도 되고요. 그 전공 실기 종목이 줄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내가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에 가지 않을 거다라고 한다면 전공실기는 준비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기능실기, 구기는 축구, 배구, 농구, 핸드볼, 육상이라고 한다면 허들이나 높이뛰기, 체조라고 한다면 뭐 옆돌기나 핸드스프링,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실시한다기보다는 높이뛰기 같은 경우도 뭐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단국대학교, 충청권에 있는 한국교원대학교, 이런 대학들 몇 개의 대학들에서만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기초실기를 보게 되는데, 기초실기 종목에는 달리기, 뭐 단거리 달리기 50m, 80m, 100m, 그다음에 장거리 달리기 뭐 1200m, 그다음에 체육관 내에서 실시하는 왕복 달리기 뭐 10m, 20m, 25m, 그다음에 제트런, 지그재그 달리기,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체 순발력을 요하는 제자리 멀리뛰기나 서전트, 사이드 스텝 같은 종목들이 있고, 상체 근력을 요구하는 철봉, 그중에 턱걸이, 매달리기, 그다음에 배근력, 메디신볼 던지기, 그다음에 핸드볼 공 던지기, 윗몸 일으키기 등이 있고요. 유연성을 측정하고자 하는 좌정굴이나 체정굴, 이런 종목들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 기초실기 종목들은 계속 반복 연습을 해서 기록을 늘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기 준비 기간이 약 1년 정도 된다면 저는 충분히 기록 향상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원에 가도 바로 이제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먼저 근력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집에서 미리 해서 간다면, 그러니까 뭐 체육대학 실기는 2학년 때부터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1학년 때 뭐 어떤 운동을 해야 됩니까? 뭐 헬스장을 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팔굽혀펴기, 그다음에 문틈에 걸 수 있는 이제 턱걸이, 봉을 걸어서 하는 턱걸이, 이제 그게 상체 운동의 전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발목 탄력성을 키워줄 수 있는 줄넘기 2단 뛰기, 그다음에 계단 2계단 3계단 걸어 올라가기,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집에서 꾸준히 한다면 근력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학원 가서 더 빨리 적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실기 전형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내신 성적이 좋고 수능 성적이 좋아서 실기 변별력이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 성적이 낮거나 수능 성적이 좀 부족해서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10중 8구는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뭐 60%, 70%, 80%를 반영하는 대학이 무조건 실기 변별력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영 비율만 놓고 절대 보시면 안 되고요. 반영 비율은 기본적으로 보지만 거기에서 또 확인해야 될 게 요강에 나와 있는 실기 배점표입니다. 그 실기 배점표에는 만점 기준도 있고 기록 간의 급간 점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까지 통틀어서 봤을 때 실기 변별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형 중에 실기 전형을 지원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실기 변별력이 있는데 내가 그 정도의 실기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전형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기 전형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건 내가 못하는 종목이 무엇이냐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달리기도 잘하고 힘도 좋고 유연성도 있고 뭐 근지구력도 있다라고 한다면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지원하면 되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 못하는 종목이 꼭 생기게 마련입니다. 몸이 날렵해서 제자리 멀리뛰기나 달리기는 잘하지만 근력이 부족해서 메디신볼 던지기를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너무 좋아서 순발력은 굉장히 좋지만 노력을 잘 하지 않아서 근지구력을 요하는 윗몸 일으키기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취약 종목을 제외시키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찾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할 대학을 찾았다면 내가 수시에서는 뭐 몇 장, 정시에서는 가군, 나군, 다군 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종목의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까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7종목, 5종목에서 7종목 정도가 준비하기에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0종목이 넘어가게 되면 학생들이 준비하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의 숫자까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개 대학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천대와 국민대와 세종대. 인천대는 50% 반영하고 세종대는 30%를 반영합니다. 이렇게 반영 비율만 따지고 보자면 인천대가 실기 변별력이 제일 높고 세종대가 실기 변별력이 낮은 대학이죠. 하지만 최고점과 최저점을 비교해 봤을 때 최저점을 보면 인천대는 220점, 세종대는 75점을 주면서 세종대가 실기 변별력이 있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실기 배점표를 보게 되면 세 개 대학 다 제자리 멀리뛰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인천대는 275가 만점이고요. 국민대는 285가 만점이고 세종대는 300이 만점입니다. 내가 275를 뛰었다라고 한다면 인천대 가서는 만점이죠. 하지만 국민대 가서는 10점이 깎이게 되고요. 세종대 가서는 25점이 깎이게 됩니다. 그러면 세종대에서 25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거의 등급 하나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점수거든요. 이렇게 이제 실기 배점표까지 봤을 때는 세종대가 인천대보다는 실기 반영 비율은 낮지만 실기 변별력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기 전형은 실기만 잘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신과 실기 점수를 합산해서 총점이라는 걸 구하게 되고 그 총점에 의해서 줄을 세우게 됩니다.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 여기 이제 안양에 있는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는 교과 40에 실기 60%로 수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데 실제 작년에 지원한 학생이 내신 3.8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386점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 있었고요. 실기 배점표를 보면 총 5종목을 보고 한 종목당 120점 만점에서 5종목 해서 600점 만점 중에 그 친구가 제자리 멀리뛰기, 왕복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는 만점이었고 80m 달리기와 유연성에서 하나씩 깎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100점에서 이 120점에서 118점으로 가는 걸 1감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내신 3.8등급의 2감 정도를 한 거죠. 그래서 합산 점수가 982점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작년에 예비 1번으로 합격한 학생이고요. 실제 성결대는 예비 3번까지가 충원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이렇게 물어본다면 선생님 저는 내신이 성결대 걸로 4.2등급입니다. 실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4.2등급이면 384점으로 2점이 낮거든요. 그렇다면 실기 1감, 거의 실기를 만점으로 준비를 해야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반면에 선생님 저는 내신이 5.6등급이지만 실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도 실기를 만점을 받아도 977점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실기 변별력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내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전년도의 수시 실기 전형의 리뷰를 잠깐 해보자면 전년도에 수시 실기 전형이 신설될 대학이 수도권에서 경기대학교, 당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이렇게 2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바뀐 대학이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가 한체대학교의 시그니처 종목인 2분 복근을 폐지를 하고 100m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 농구 내협실이라는 3종목에서 4종목으로 종목도 늘리면서 만점 기준도 확 올린 그런 케이스가 한번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인원 변화는 용인에 있는 강남대학교가 7명을 늘렸고 천안에 있는 백석대학교가 41명에서 46명입니다. 16명이 아니라 46명이고요. 이렇게 모집 인원을 늘리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각각의 요소들로 살펴보자면 먼저 전형을 신설한 경기대학교와 당국대학교 천안은 이렇습니다. 경기대학교 체육은 5명을 선발하지만 1단계에서 교과 100으로 선발을 해서 2단계에서 실기를 보게 되고요. 실기 만점 기준은 좀 낮은 편이었습니다. 실제 전년도에 95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19대 1이었고요. 반면에 스포츠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다단계 전형이 아닌 일괄 합산 전형으로서 교과 40에 실기 60%를 반영하고 마찬가지로 만점 기준이 낮았습니다. 그러면서 10명을 뽑는데 765명이 와서 76.5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고요. 당국대학교 천안은 운동처방재활 전공이 6명을 선발하는데 마찬가지로 교과 30에 실기 70%로 만점 기준도 경기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24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을 지원한 아이들이 어느 대학을 지원했는가를 이렇게 쭉 지켜봤더니 실기가 비슷한 대학, 한양대학교 에리카, 신미, 제멀, 메디신, 가천대, 각각의 다른 종목이긴 하지만요. 수원대, 지그재그, 제멀, 백을력, 성결대, 신미, 제멀,
80m 달리기, 뭐 체전굴,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실기가 비슷한 대학으로 지원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실제 입결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었냐면 경기대 체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 내신 등급이 여기 국영수 4 전과목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근데 평균 내신 등급이 2.39 등급으로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최저 등급도 2.97 등급으로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다 보니까 내신 등급이 결코 3등급 때까지 내려오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었고요. 실기도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 제자리 멀리뛰기와 윗몸 일으키는 만점에 20m 왕복 달리기에서 2개 정도 깎이는 학생들이 평균이었고요. 반면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3등급 중반까지도 내려왔지만 실기가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하나 정도 깎이거나 만점에 가까운 아이들이 주로 합격을 했었고요. 단대천안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5.14와 5.33 두 학생이 실기 세 종목 다 만점을 받은 상황에서 내신 5.14 학생은 최초 합격을 했고요. 5.33 학생은 예비 6번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종목 변경인데요. 한체대학교의 수시와 정시의 입결은 이렇습니다. 수시 실기 점수의 최고점과 평균점과 최저점, 정시의 실기 점수의 최고점과 평균점과 최저점인데 보게 되면 물론 수시는 1단계를 통과해야지 2단계 실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시하고 이렇게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 에서의 실기가 처음 실기였고 거기에서 실기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파울 기준은 어떻게 되는구나,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한 2달 정도 준비를 해서 정시에 지원한 같은 학원이나 혹은 같은 학교에서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지원했을 때의 결과는 실기 점수는 정말 큰 차이가 났던 거죠. 따라서 처음 종목이 바뀌거나 신설했을 때 처음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원 변화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강남대학교 2022와 2023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거의 끝자락을 비교한 건데 2022 때는 내신 5등급 중반에 실기 11개 깎인 친구, 그 다음에 2023 때는 내신 6등급에 실기 3종목에서 17감을 한 친구가 거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백석대 같은 경우도 내신 최고 평균 최저가 3.72, 5.15, 6.53으로서 최저가 6.53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5명이 늘어나면서 최저가 7.54등급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인원 증가는 합격자 평균 점수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합격자 끝선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토대로 올해 이제 전형이 신설되거나 변화된 대학들을 좀 살펴보자면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 일괄합산 전형을 실시하던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이 체육학과처럼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한체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3개 4등급에서 2개 합 7등급으로 바뀌는 경우, 공주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수시에서 실기 전형을,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교과를 70%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기가 포함된 교과 전형을 신설했는데 그 수능 최저가 3개 합 10등급이다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수능 최저가 높은 편이고요. 실제로 수능 3개가 10등급이 그러니까 3개 합이 10등급이 나올 정도면 정시에서 공주대를 지원할 정도가 됩니다.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기가 아예 백을력 한 종목을 제외하고는 실기가 아예 바뀌는 경우가 됐었고요. 을지대 같은 경우는 학과 통합이 되면서 폐지가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집 인원의 변화가 되는 대학은 가천대가 올해 정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시 50%, 정시 50%를 선발하다가 올해는 수시 인원을 10명을 늘리고 10명을 늘려서 30명, 정시에서 10명을 선발하는데 내년부터는 수시에서 40명 전부를 선발하는 걸로 바뀝니다. 대진대도 약간 늘어났고 성결대도 6명 늘어났다라는 것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백석대학교 같은 경우도 정시 모집 인원이 확 줄어들고 수시 모집 인원이 19명이나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시 모집에서 이런 대학은 좀 주목해야 됩니다라고 한 대학들을 한 3개 대학 정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천대학교입니다. 가천대학교는 실기가 백을력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이 다 바뀐 종목인데 거기에서 만점 기준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점 기준을 보면 제자리 멀리뛰기 남학생이 만점 기준이 300인데 여학생이 240입니다. 다른 대학에 보면 남학생 만점 기준이 300이면 여학생 만점 기준이 250이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여학생 만점 기준이 전체적으로 좀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최근 몇 년간 가천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의 비율을 봤더니 남학생 합격자가 좀 더 많더라라고 하는 후문이 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가천대 종목이 한체대와 인천대와 한양대 에리카와 종목이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실기 날짜가 겹치지 않는다면 이 대학들을 또 같이 지원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학 중에 선호 대학이 어딘지에 따라서 중복 합격하는 아이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도 좀 잘 살펴본다면 학생들은 아마 한체대를 가장 가고 싶어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와 인천대와 한양대 에리카는 각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어디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2023년 입결이 평균이 5.5등급이었고 최저가 6.63등급이었는데 그때는 최정굴이라는 종목이 선천적인 능력을 타고나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십자 달리기가 만점이 거의 나오기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기를 잘했을 때 낮은 내신 등급으로도 합격을 했지만 지금 올해 실기 종목은 평이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정말 잘 준비되는 아이들이 많다면 내신 등급이 전년도처럼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용인대입니다. 용인대는 실기를 10m 왕복 달리기와 제자리 멀리뛰기 두 종목을 보는데 작년 같으면 세 개의 학과가 같은 기준을 만점 기준으로 삼았었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과마다 만점 기준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스포츠 레저학과는 전년도와 동일한 만점 기준을 놨고요. 체육학과 같은 경우랑 특수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2021학년도에 만점 기준으로 회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합격자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21년도에 만점 기준이 높았을 때 스포츠 레저학과 같은 경우에 최하 등급이 5등급까지도 나왔었고요. 특수체육교육과가 3등급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만점 기준이 이렇게 좀 뭐 최고는 만점이지만 최저가 이렇게 두 개 정도 깎이는 그런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22부터 만점 기준이 엄청 낮아지면서 실제로 실기는 최고 평균 최저가 다 만점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내신 싸움으로서 한 2등급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2023년에 마찬가지로 실기 쉬우면서 실기는 다 만점이었고 거기에서 내신이 어느 정도냐인데 내신 환산 점수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이제 등급으로 다시 이렇게 바꿔보면 전년도보다 더 올라간 상황이었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과별로 이렇게 종목의 만점 기준이 달라지면서 스포츠 레저학과는 여전히 높은 내신에 이제 실기 만점이면서 누가 더 내신이 높냐의 싸움일 것 같고요. 체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4등급, 5등급까지도 지원을 해봐도 충분히 합격을 노려볼 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특히나 여학생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학과가 여학생 제자리 멀리뛰기 만점 기준이 245인데 2021년도에는 250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만점 기준이 좀 낮아졌기 때문에 여학생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수체육교육과는 만점 기준이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엄청 높지는 않지만 이게 등급 간 점수가 10점으로서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점이 아니고 한 2개 정도 깎인다면 정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점에 가깝게 실기가 나와야지 지원 가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체대인데요. 한체대는 아까 사회체육학과에서 얘기했듯이 시그니처 종목이 2분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게 폐지가 되고 메디신볼 던지기로 바뀌면서 이게 한체대학교 사회체육학과의 만점 메디신볼 던지기 만점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메디신볼 던지기 평가 기준이 나머지 학과들의 만점 기준입니다. 네, 사회체육학과보다 더 높습니다. 만점 기준이 더 높고요. 신미와 재멀 만점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1단계를 통과하고 2단계,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다시 10단계로 다시 이제 9단계로 재편이 됐을 때, 9단계의 그런 내신 변별력보다는 실기 변별력이 더 높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실기 싸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기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 내신 등급대를 좀 나눠보면, 이제 영남권에 있는 부산대, 경상국립대 체육교육, 대구가톨릭대 체육교육, 한체대, 이제 서울에 있는 한체대 수체육교육까지 이렇게 살펴봤을 때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 모든 대학이 수능 최저가 걸려 있고요. 거기에서 내신 반영은 전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일반적인데 대구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상위 몇 과목만 뽑아서 보는 그런 경우인데, 2022와 2023인데 내신 성적이 좀 잘못됐습니다. 위에가 2021 결과, 2022 결과가 아니고요. 2022, 2023 결과입니다. 봤을 때 내신 등급이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대학들을 정시 때 가려면 이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된다. 부산대는 블랭크가 처리된 이유는 수시 모집에서 모든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에게 좀 더 유리한지, 수시가 좀 더 유리한지, 정시가 좀 더 유리한지를 판단해 보면서 내가 수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지 아니면 정시까지 가서 지원할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신 3, 4등급대에서 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뭐 부경대부터 서울에 있는 한차대까지인데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과목을 선별해서 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3, 4등급대에서 주로 합격선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이제 용인대 스포츠레저가 2등급대로 굉장히 높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시 때 가려면 이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게 나에게 유리한지, 수시가 좀 더 유리한지, 정시가 좀 더 유리한지를 판단해보고 지원 여부를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4, 5등급대 계명대와 한국해양대,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수원대까지 놓고 봤을 때 보자면 한 내신 5등급대, 4등급에서 5등급대가 이제 줄을 이루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시에서의 입결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계명대의 입결이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입결이 공개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대입상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환산 점수 157점, 158점 정도로 놓고 봤었을 때 이 점수는 결코 높지 않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에게 좀 더 유리한지를 판단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5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도 2022와 2023의 성적, 그 다음에 정시에서의 성적이 어떤 게 나에게 좀 더 유리한지를 잘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학 그룹에 해당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부터 정시까지 끝까지 준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시에서 실기 전형을 지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실기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입니다. 수시 원서 접수할 때 제자리 멀리뛰기를 260을 뛰는데 당장 9월 말에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가 있는데 선생님 저 2주 만에 뭐 260인데 3m까지 기록을 늘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호언장담을 할 수도 있죠. 물론 늘릴 수 있습니다. 한 10,000명 중에 1명 정도는 늘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수시 지원을 할 때쯤에 본인의 실기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게 됐으면 실기 종목, 실기 배점을 파악해서 내가 지원할 대학을 좀 가늠해보고 지원할 대학의 대학별 총점, 합격 가능한 대학별 총점을 계산해보고 내가 실기를 어느 정도 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실기 일정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실기 일정을 왜 고려해야 되냐면 수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말에 실기 보는 대학들이 많은데 하루에 뭐 2-3개 대학,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2-3개 대학이 하루에 같이 몰려 있으면 논술처럼 오전에 여기 갔다가 오후에 여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중에 하나를 선점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여기 세 번째 나와 있는 대학별 총점 계산은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혼자 하시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학교 선생님과 학원에서 운동하는 친구들이라면 학원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총점 계산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실기를 해야지 합격 가능한지를 한번 가늠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기 경쟁률이 높은 대학,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실기 경쟁률이 높았던 상위 10개 학과를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실기 비율이 100%부터 뭐 40%, 70%, 80%까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만점 기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원자와 경쟁률을 보게 되면 이렇거든요. 네. 한양대학교 에리카 같은 경우에 수능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 수능 이후에 그 주 주말에 바로 보는데 지원자가 1,600명이다 라고 한다면 각 조에서 1등을 해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에서 1등을 한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정말 실기가 완벽하게 준비된 아이들에게만 합격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네, 작년에 수시 전형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N수생들이 예전에는 수시는 재학생들끼리의 싸움이었고 정시는 N수생과의 싸움이었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정시의 비수도권으로 체육대학을 간 학생들이 이미 실기는 어느 정도 정시 준비하면서 만들어져 있고 대학을 갔더니 그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재수를 할까 해서 재수를 하는데 수능 공부를 하기 싫어서 이제 서울 경기권 혹은 각 지역에서 인지도가 있는 대학의 수시 전형에 지원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N수생의 유입이 커지고 있고요. N수생의 유입이 커지는 게 단순히 커지는 게 아니라 경쟁률을 같이 끌어올립니다. 경쟁률을 같이 끌어올리면서 실기 수준까지 같이 올려버립니다. 그 친구들이 실기 준비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합격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재작년 수시 전형의 흐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수시 전형의 지원 전략을 짤 때는 일단은 내신 중요합니다. 내신 중요하지만 합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실기이기 때문에 실기는 만점에 가까운 기록이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이게 언제 나와야 되냐면 수시 원서 접수할 때 즈음에는 그래도 만점에 가까운 기록이 나와야 되고, 내가 유연성을 못한다면 유연성 있는 대학을 지원을 안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기 일정까지 확인을 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정시실기 전형입니다. 정시실기 전형인데 작년 리뷰를 해보자면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군이동이 있는 대학, 그 다음에 백분위 반영대학에서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 반영 비율을 바꾼 대학,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봤는데, 먼저 군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가 가군에서 선발하다가 나군으로 작년에 옮겼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서울시립대가 가군에 있을 때 대학을 한번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가군에서 가장 높게 지원할 수 있는 고대나 연대나 교원대가 있고요. 그거보다 한 단계 아래에 한양대 스포츠 사이언스 전공이나 한체대 특채, 성균관대가 있고, 그 아래 시립대, 한체대 운건, 인천대 체육교육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군으로 넘어가 보면 최상위권에 서울대가 있고, 그 아래 중대나 경희대, 그 다음에 한체대와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와 인천대 그 사이에 숙대나 이대, 다군에서는 단대와 인하대 정도가 그 사이 그룹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시립대의 수능 반영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을 봅니다. 그러면 수학을 필수로 보는 대학이 가군의 고대, 연대, 교원대도 선택입니다. 고대, 연대, 성대, 한양대는 시립대까지 수학 필수 반영 대학이고, 교원대와 한체대는 선택 반영 대학입니다. 그러면 지금 통합형수능에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최상위권으로 이미 다 가고, 그럼 시립대에 올 정도의 아이들이라면 수학 성적도 낮아지는 경우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그 전년 2021에 비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요. 경쟁률 떨어지면서 입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나군으로 옮기면서 나군에는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이 서울대랑 중대, 선택 반영하는 대학이 숙대, 이대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시립대의 위상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군의 연고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나군의 시립대까지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한양대나 한체대나 성균관대를 지원하는 아이들이라면 시립대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입결이, 경쟁률이 2022 때 2.57대 1에서 2023 때 6.53대 1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입학 결과를 보게 되면,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입학 결과를 보게 되면 2022 때 한 400 환산 점수 412점대에서 합격선이 나왔던 것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도 올라가면서 합격선이 한 430점대까지 한 환산 점수로 20점 이상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나군에 있으면서 서울시립대의 위상이 많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반영 지표가 바뀐다는 건, 국민대가 백분위에서 표준 점수로 바뀌었는데, 그게 어떤 결과냐면 영어가 3등급으로 갔다라는 가정하에 동덕여대와 한양대학교 에리카가 거의 같은 과목을 반영 비율이 같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반영 과목이 다 2등급일 때, 다 3등급일 때, 다 4등급일 때의 환산 점수의 차이점을 비교해 봤는데, 동덕여대는 백분위 반영 대학이고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표준 점수 반영 대학입니다. 영어 3등급이고 나머지 과목이 다 2등급이었을 때 동덕여대는 541점이라는 점수가 나오게 되고, 다 3등급이었을 때 493점, 다 4등급이었을 때 425점이라는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이가 48점, 3등급과 4등급의 점수 차이가 68점이라는 점수가 나와서 2등급과 4등급의 점수 차이가 116점이라는 점수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인데 2등급일 때 570점, 3등급에 546점입니다. 그래서 2등급, 3등급 점수 차이 23점, 3등급, 4등급 점수 차이 30점 정도 납니다. 그래서 거의 백분위 반영 대학의 등급 간 점수 차이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표준 점수 반영가, 이게 이제 지원 전략으로 놓고 보자면, 내가 실기는 잘 못하지만 수능 점수가 좋다면 백분위 반영 대학의 실기 극간 점수가 낮은 대학을 찾으면 되고요. 반면에 내가 실기는 굉장히 잘하는데 수능 점수가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의 실기 극간 점수가 큰 대학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민대를 다시 이렇게 계산해 놓고 보면 제가 이제 이 표가 보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제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백분위가 이렇게 쭉 설정이 되어 있을 때 영어가 하나씩 끼워 들어가서 점수가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를 이렇게 표로 좀 구현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국민대를 지원한 아이들이 보통 한 70%에서 85%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주로 국민대를 지원하게 되는데, 백분위 반영대학일 때는 85%의 영어 2등급과 70%의 영어 4등급의 점수 차이가 약 한 50점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납니다. 50점이라면 국민대학교 실기 극한 점수가 한 급간당 5점이기 때문에 50점이면 실기 10개를 더 잘해야 돼야지, 10개를 더 잘해야지 수능 점수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반면에, 표준 점수로 바뀌면서 똑같은 85%의 2등급이 251점, 70%의 4등급이 233점으로서 한 18점 정도밖에 점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건 실기 4개 정도의 차이라서 백분위 반영대학일 때보다는 표준 점수 반영일 때가 실기 변별력이 더욱더 이제 올라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 반영 비율 변경은, 수능 반영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보통은 경쟁률이 떨어지고 입결이 올라가고 실기 수준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실기 반영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경쟁률이 올라가고 입결이 떨어지고 실기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인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수능 변화는 서울권에서는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학과가 실기를 폐지하고 수능 100% 전형으로 바뀌었고요. 동국대학교가 탐구 반영 비율이 올라갔고, 상명대학교가 수능 70에 실기 32, 수능 52에 실기 48로 실기 변별력이 좀 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정시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가 되고 실기 배점표까지 나와야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2등급에서 5등급에 해당하는 환산 점수가 올라갔다, 영어 변별력이 떨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한양대 스포츠 사이언스 전공이 가군에서 나군으로 군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형 비율이 수능 80에 실기 20에서 수능 70에 실기 30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겼다는 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생겼고요. 그러면 가군에서 고대나 연대나 교원대나 성균관대를 썼던 친구들이 시립대는 조금 그렇지만 한양대학교는 괜찮아 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지원하는 아이들의 수능 성적대가 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반영 비율이 떨어지고 실기 반영 비율이 올라가면서 입결이 하락할 수도 있지만, 군이동 때문에 저는 입결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입결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사회통합전형에 해당하는 모집 인원을 신설했습니다. 농어촌 2명, 사회배려 1명. 그다음에 서울대는 농어촌 1명, 저소득층 1명 이렇게 늘렸다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으니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기권에서는 경희대가 한국사 필수 응시에서 감점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걸로 바뀌었고, 단국대학교는 영어 변별력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대진대는 실기 반영 비율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 성균관대가 영어가 가산점으로 반영되다가 올해부터 10% 반영 비율로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인하대학교 스포츠과학과가 실기 반영 비율을 10% 올렸다라는 변화들, 마지막에 이제 경상권에서는 대구한의대가 실기 반영 비율을 올렸다. 부경대는 수능 반영 비율을 올렸다. 울산대는 내신을 폐지하고 수능 40에 실기 60으로 갔다. 근데 전년도 울산대학교 정시 모집의 입결을 보니까 내신이 그래도 변별력이 아예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신이 없어지면서 수능과 실기에 이제 비중이 각각 흩어졌기 때문에 수능도 좀 더 중요해지고 실기도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실기 같은 경우에는 600점 만점에 약 한 520점에서 한 50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주로 합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능 반영 비율이 올라간 이 상황에서 수능의 변별력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기 변화입니다. 숭실대학교가 사이드 스텝을 폐지하고 자전거를 신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의아합니다. 숭실대학교에서 실기 변별력이 높은 대학이 사이드 스텝과 안자매 디심볼 던지기인데, 그중에 사이드 스텝을 폐지하면서 자전굴이라는 건 선천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경쟁률이 그 정도 나올까? 작년처럼 1000명 이상이 지원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한 체대가 이분 잇몸 일으키기를 폐지하면서 메디신볼 던지기를 수시부터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수시 입결이 나오게 되면 이제 메디신볼 던지기는 어느 정도 해야지 그래도 정시대 합격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나올 것 같고요. 수원대는 전공을 하지 않아도 뽑힐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났다라는 것들. 경상권에서는 계명대가 실기를 바꿨다. 실외 종목에서 실내 종목으로 바꿨다라는 거, 부경대가 좌전구를 폐지하면서 세 종목을 보는 거, 경성대가 윗몸 일으키기를 폐지하고 두 종목을 보는 거, 이런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우리나라 체육대학 중에 입결이 가장 높은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2022, 2023의 입결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렇게 보시면 경희대학교가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보다 입결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경희대학교가 연세대나 고려대보다 더 좋은 대학이겠구나. 물론 더 좋은 대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옆에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수능 반영 방법이 경희대는 수학을 반영하지 않고 탐구도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고 고대나 서울대나 연대 같은 경우는 국수형 탐 두 과목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점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룹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한 2등급 이상, 3등급 높은 중간 3등급 이상이 나왔을 때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냥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서 3등급 이상 나왔을 때, 77% 이상 나왔을 때 이제 경북대학교 체육교육과 아니면 경상국립대학교 체육교육과 아니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이 줄을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3의 입결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그러니까 밑에 서울여대, 가장 밑에 서울여대를 보면 그러니까 2022 때 81.02%에서 2023 때 88.5%로 올라가게 됐는데, 이거는 영어 점수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입결이 올라간 대학들은 전부 다 빨간색으로 색을 칠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구분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괄호 안에 50%, 80%, 100%는 50%는 합격자 평균 점수, 80%라고 하는 건 10명 중에 8등의 성적, 100%라고 하는 것은 문 닫고 들어간 성적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3등급 이상 나와야지 되는 대학들은 영남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수시에서도 한 3등급대 아이들이 주로 합격하는 대학이었고, 정시에서도 전년도에 비해서 입결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3등급대 정도, 그러니까 영남대학교 76, 괄호 3, 밑에 괄호 50%라고 되어 있는 건, 영남대학교가 국수 영탐 중에 택 3인데, 영어가 3등급 정도 되면서 나머지 두 과목이 한 76% 정도 됐을 때의 합격자 평균 점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수능 4등급 정도, 중간 4등급 이상이 나와야지 되는 대학들이 부산대학교 스포츠과학,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3등급에 가까운 등급이 나와야지 지원 가능한 대학이었고요. 그러면 영남대학교 체육학과 같은 경우들이 한 4등급대 정도, 중간 4등급대 정도가 나와야지 합격 가능한 대학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성적표에 4등급이 찍히면 그래도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 이런 대학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5등급 이하, 그러니까 100분이 이제 5등급 이하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이제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입결이 하락하는, 그 다음에 경성대 같은 경우에도 입결이 하락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충청권이나 이런 대학들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울산대학교 스포츠과학은 내신 30%가 폐지가 되면서 수능 40에 실기 60%로 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변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수시 전형의 수시 실기 전형의 지원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정시 전형의 실기 지원 전략은 하나만 바뀌면 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수시는 실기가 어느 정도냐를 봤다면 수시에서는 적정 지원 배분위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만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프로세스를 계속 거쳐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점수 산출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학생과 민국학생이 있는데 대한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랑 탐구 한 과목만 잘한 학생이고요. 민국학생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잘한 학생입니다. 두 학생 중에 어느 학생이 더 대학을 잘 갈까요? 한번 대학을 4개로 한번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탐구 반영이고 영어 10%, 그러니까 국어 45, 탐구 45% 반영에 영어 10% 반영입니다. 전에 거라서 이렇게 좀
오류가 있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교육 전공이 국어 33.3, 영어 60.7, 용인대 같은 경우는 국수 영중에 하나 60%, 탐구 하나 40%, 이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됐을 때 어떤 학생이 더 잘 가냐를 본다면 두 학생의 성적이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 따라서 대한학생이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대학이 있고요. 민국 학생이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가 잘하는 과목을 더욱더 도드라지게 그 과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 못하는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의 반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학을 찾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서울 경기권에서 가라다군을 이렇게 다 이제 분포시켜 봤습니다. 여기에서 국어 4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이렇게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고요. 체육하는 친구들이 고2 말, 고3 때부터 이제 목표를 확실히 정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수능 때 가장 많이 성적이 하락되는 과목이 뭐냐면 국어입니다. 물론 일반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간 투자 대비 성적이 제일 안 오르는 과목도 국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공부를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 과목을 이렇게 국수영 중에 태기, 국수영탐 중에 택삼, 국수영탐 중에 태기 이렇게 과목을 뽑아서 보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특히나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여학생들이라면 모든 여대는 다 선택 반영입니다. 모든 여대는 다 선택 반영이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더욱더 도드라지게 내가 못하는 과목을 최소화시켜서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대학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입결이 보통의 그 인지도가 비슷한 대학에 비해서 성적대가 좀 더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입니다. 예체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을 할 수 있으면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면 끝까지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어랑 수학 모의고사를 똑같이 시작을 하고 시간이 20분이 지났을 때 책상에서 엎드려서 자는 학생들이 어떤 과목이 더 많냐라고 따져보면 수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바닥을 깔아주는 학생들이 많은 게 수학이다 라는 것이고 아까 국어에서도 얘기했듯이 시험 당일에 변수가 많은 것이 국어이지 수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그대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래도 수학을 손 놓지 않았다면 고3 6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는 일단 수학 공부를 하고 고3 6월 모의고사까지 3번의 모의고사를 보면서 2점, 3점짜리까지 4점은 아니더라도 2점, 3점짜리까지 문제를 얼추 풀 수 있다면 수학은 무조건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수학을 2점짜리밖에 풀지 못하는데 수학 성적보다 국어나 영어 성적이 더 높다면 수학을 과감히 버리고 국어나 영어에 시간 투자를 더 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놀더라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보면 수학을 필수 반영하거나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꼭 할 수 있으면 붙잡고 있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3학년 6월 모의고사 때까지는 붙잡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대학들은 수학을 무조건 해야지 갈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을 목표로 한다면 수학 무조건 해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영어 절대평가되면서 영어에 대한 변별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대학에서는 영어 반영 비율로 들어가는 대학들 많고요. 그 중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 보자면 서울권 대학에 합격하는 아이들의 영어 성적은 주로 1, 2, 3등급에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 3, 4등급에 거의 좀 몰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권 대학을 지원함에 있어서 내가 영어 1등급, 2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남들보다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경기권 대학은 2, 3, 4등급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권 대학에 지원하는데 영어를 1, 2등급 받았다라고 하는 건 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충청권 대학을 지원함에 있어서 영어 3, 4, 5등급이 거의 대부분, 아마 영남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부분일 때 내가 영어를 2, 3등급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앞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정말 필수로 가져가야 되는 과목이고요. 또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바꿔서 얘기해 보면 아까 과목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대학들 중에
영어를 꼭 포함시켜야지 합격 점수가 나오는 대학들을 이렇게 조사해 봤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서울 경기권대학은 용인대 체육 하나를 빼고는 다 100%고요. 용인대 체육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중에 하나 선택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한 명이 수학을 선택했더라고요. 네, 국어 선택한 아이는 없었습니다. 수학 점수가 높아서 그것 때문에 92.9%가 나왔었고, 충청권대학도 다 거의 100%인데 건대 글로컬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탐 중에 택 2입니다. 그래서 영어 대신에 다른 과목을 넣었을 것 같고요. 남서울대학교가 40%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남서울대학교는 영어 등급간 점수가 다른 과목의 그 동일 등급이 나왔을 때 점수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좀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탐구입니다. 탐구를 얘기해 보자면 대부분의 대학이 3과목 혹은 4과목을 반영하게 되는데 3과목을 반영하게 됐을 때 동일 비율이라고 한다면 33.3%죠. 거기에서 탐구 30% 이상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어와 탐구의 반영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어랑 탐구가 똑같이 5등급인데 어떤 과목이 단기간에 2등급까지 올리기 쉽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탐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대학 중에 탐구를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이렇게 많습니다. 네, 국민대는 학과에 따라서 30%를 넘기는 대학도 있고 반영 안 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색깔을 달리 칠했고요. 이 많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대학들, 그러니까 내가 기초가 좀 부족해서 국어, 영어, 수학은 좀 딸리지만 나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탐구에서 1, 2등급은 정말 큰 메리트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친구들 중에 지금 현재 이제 공부할 시간이 너무 적어서 탐구를 한 과목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실기와 공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은 당연히 공부가 중요한 게 맞지만 실기 전형에 대해서도 수시실기, 그 다음에 정시실기에서도 수시실기는 물론 실기 전형이 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공부를 떼어놓고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기는 실기 준비할 때 열심히 준비하고 나머지 시간 때 공부를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 좀 드리고요. 세 번째로 이제 기타 Q&A에 관련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얘기를 해보면 체대를 나오면 어떤 진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그 직업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인터뷰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팁합TV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채널이 나오게 되고요. 최근에는 동영상 업로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동영상 업로드가 활발히 돼서 그 직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뭐 연봉을 어느 정도 받고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고 대학교 때는 어떤 걸 공부했고 어떤 걸 준비해서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들을 쭉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스포츠잡 알리오라고 지금은 이제 홈페이지가 개편이 돼서 이 화면이랑은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간 인터뷰, 월간 인터뷰 보시면 서면 인터뷰나 아니면 동영상 인터뷰를 통해서 아마 지금 여기에 보이는 화면에 있는 직업군들이 학생들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체육교사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가장 많이 준비하고 싶어하는 그런 직업군일 겁니다. 그래서 비체육과 출신의 체육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인터뷰도 있고요. 체육과 출신의 인터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골고루 한번 쭉 보시면 시간 날 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체육교사가 되고 싶은데 체육교육과에 갈 성적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실기 종목이 안 맞아서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체육교사가 꼭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방법이 2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에 가서 2학년이 마치고 교직이수를 신청해서 이제 사범대학과 똑같은 지위를 얻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대학원, 교직 자격증을 주는 교육대학원에 가서 체육교육을 전공해서 교직 자격증을 받아서 임고를 보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더 있는데 저는 학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여기에 보시는 화면이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입니다. 전국에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이고 정시 전형에는 우석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서 다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석대와 대구대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선발을 하고 있는데 검은색으로 표시한 국민대 스포츠교육학과나 세종대나 이런 대학들은 일반 학생들을 수시에 선발하지 않습니다. 특기자 전형으로만 선발을 하고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국민대 스포츠산업레저나 스포츠건강재활이나 이대 체육과학이나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학 학과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대학교 체육이나 우석대학교, 계명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처럼 파란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실기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에리카나, 목포대처럼 보라색으로 표시한 대학들은 두 가지의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실기 전형, 목포대학교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예전에는 실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성적부터 올려라. 성적으로 결정된다. 네가 지원할 대학이 결정된다. 너는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수능 이후에 준비해도 될 것 같다. 공부해라.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저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바뀌었다. 예전에는 이걸 전략으로 짜서 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실기는 수험생의 실기 기록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신체적인 신체 조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를 지도하시는 분들의 티칭 스킬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실기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 전략을 잘 얘기해주는 영상들도 있기 때문에 실기 기록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고3 때 체대 준비하다가 재수, 삼수할 때는 체대 준비 안 하는 게 아니라 재수, 삼수하면서도 체대를 계속 준비하기 때문에 실기 기록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수시나 정시나 모두 다 졸업생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이제 수시에서는 재학생과, 정시에서는 졸업생과, 이게 아니라 모두 다 졸업생과의 경쟁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부터는 내신 혹은 수능이라는 학업과 그다음에 실기가 균형 있게 같이 갔을 때에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실기를 언제부터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내가 수시를 주로 준비할 거다라고 한다면 2학년, 늦어도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내가 정시를 준비할 거다라고 한다면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적어도 준비를 하는 게 그래도 실기가 어느 정도 합격 가능한 범위 내에 올라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무리인데요. 성공적인 체대 입시를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정시 준비입니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정시에서 나오는 수능에서 나오는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국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집에 가서 국어 공부 다시 하기보다는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부족한 거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부족한 수학 공부 또 하고 이제 이 방법을 택하는 게 더욱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서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수업을 듣고 학원에서 또 수업을 듣고 과외 받고 인강 듣고 계속 내가 수업을 듣는 건 내 걸로 소화시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내 걸로 소화시키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려라 라고 꼭 당부드리고 싶고, 운동은 운동 시간에만 집중해서 하면 됩니다.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게 부족해서 부모님께 헬스장을 끊어달라, 다른 학원을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다시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운동 시간에 정말 요령 피우지 않고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지 그거부터 다시 한번 되묻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은 어느 하나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당부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면 공부, 공부에서도 수학이면 수학, 운동 중에서도 힘든 윗몸 일으키기나 고통이 따르는 유연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나중에 대학을 선택함에 있어서 좀 옵션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음악도 마찬가지로 미술도 마찬가지로 공부와 운동을 실기를 병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해내고 있는 우리 체육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는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건 안 다치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체육대학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장난치다가 혹은 다른 축구나 농구 같은 다른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운동을 줄이고 내가 대학을 가는 데에 좀 더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준다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 학부모님들 가정에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